나는 어릴 때 야동을 보았다. 그때의 충격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50대가 된 지금도 그 시절의 잔상이 습관처럼 나를 끌어당겼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집안은 고요했고 누구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화면에 몰두한 채 자기 위로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머뭇거리며 방 안을 들여다보던 사람이 있었다. 세입자 민서. 민서는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꼭 쥔 채 입술을 달싹이더니 아무 말도 못한 얼굴이었다. 그 표정에는 미안함과 당황함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다. 사실 그녀는 며칠 전 내가 월세를 내려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왔던 모양이었다. 그것뿐이었을 텐데 열려있던 문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버린 것 같았다. 죄송해요. 민서는 그 말만 남기고 급히 뒤돌아 달아났다. 쇼핑백이 흔들리며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서둘렀다. 남은 건 정막뿐이었다. 나는 의자에 굳은 채 앉아 있었다. 얼굴은 뜨겁고 손끝은 부르르 떨리며 몸에서 무언가 배출되었다. 당황, 수치, 놀람. 그 모든 감정 사이에 끼어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 하나. 민서에게 들켰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내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다. 불편한데? 어딘가 낯설게 짜릿한 감각이 스쳤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다는 것이다. 그날 밤 민서는 늘 그렇듯 남편 곁에 누워 있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부부 사이의 따뜻한 분위기, 살결이 스치고 호흡이 가까워지며 집안엔 잔잔한 안정감이 흘렀다. 하지만 민서의 눈동자가 살며시 흔들렸다. 남편의 손길이 닿는 순간 갑자기 낮의 장면이 떠오른 것이다. 열려있던 문, 그 문 너머에서 마주친 장면, 그리고 당황한 표정으로 굳어있던 그 남자. 민서는 순간 몸을 약하게 굳혔다. 심장이 이유도 모르게 빨라지고 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왜 하필 지금? 남편은 민서의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그녀를 끌어안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의 머릿속엔 낮에 본 그 짧은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남편과의 친밀한 접촉 속에서도 민서는 자꾸만 다른 장면과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혼란스러웠다. 부끄럽고 어색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다. 민서는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러나 머릿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날 문틈 사이에서 마주친 그 남자의 떨림, 그리고 본인이 느꼈던 이상한 감정의 잔상이 미묘하게 남아 있었다. 민서는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밤 공기처럼 차갑고 또 뜨거운 마음을 조용히 끌어안고 있었다. 다음날 오후, 민서는 장을 보기 위해 천천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안에는 어제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어딘가 멈칫한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다 곧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민서 역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느리게 울렸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을 부순 건 남자였다. 어제 미안했어요. 민서 씨를 놀라게 한 것 같아서.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고 말끝엔 진심 어린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민서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오히려 죄송했어요. 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그냥 들어와서.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남자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엘리베이터는 느리게 아래층을 향해 내려갔다. 좁은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은 같은 벽을 바라보며 어디에도 시선을 둘 곳이 없는 듯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러다 남자가 다시 말을 꺼냈다. 민서 씨가 준 인사. 정말 고마웠어요. 월세는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묘하게 따뜻한 기운과 어제의 일이 남긴 미묘한 감정이 동시에 스며 있었다. 민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종종 뵙겠죠? 그 말은 단순한 인사였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음의 여운을 남겼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남자는 먼저 내려서 문을 잡아주며 말했다. 민서 씨, 오늘 장 보러 가는 거죠? 다녀오세요. 그리고 또 뵐게요. 민서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뒤로 한 채 천천히 걸어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작은 울림이 계속 맴돌았다. 그 울림이 무엇인지, 왜 생긴 건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다음 만남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장을 마친 민서는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작은 과일 봉지를 손에 들었다. 반짝거리는 포장지 너머로 방금 사온 귤과 사과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 정도면 감사 인사로 충분하겠지? 스스로에게 말하며 민서는 천천히 아파트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을 때보다 훨씬 차분해진 마음이었다. 어제의 일도 방금의 어색한 대화도 이 과일 봉지 하나면 조금은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남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아래쪽에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다. 민서는 조심스레 손을 들어 노크하려 했다. 그런데 손끝이 문에 닿기도 전에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낮게 깔린 숨소리 같기도, 급하게 움직이는 기척 같기도 한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의 소리. 민서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멎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어제와 비슷한 장면이 떠올랐다. 민서는 숨을 삼켰다. 봉지 안에 과일이 작게 흔들렸다. 문틈 사이로 스치는 빛, 규칙적이지 않은 움직임의 그림자, 어디서 들어봤던 듯한 미세한 소리들. 낮에 보았던 그 장면의 잔상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민서는 뒷걸음질 치려다가 문 앞에 놓인 슬리퍼를 건드리며 작게 톡 소리를 내고 말았다. 순간 안쪽의 소리가 뚝 멈췄다. 불빛이 그대로 있는데도 집안의 공기 자체가 멈춘 듯 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다. 민서는 얼어붙은 채 과일 봉지를 양손으로 꼭 움켜쥔 채 서 있었다.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부끄러움인지 놀람인지 모르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올라왔다. 그리고 그때 문손잡이가 아주 조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안에서 문을 잡고 있었다. 민서는 숨을 들이켰다. 그 문이 열릴지 아니면 기척만 남긴 채 다시 조용해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던 장면을 또다시 그 문 앞에서 느끼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지금은 문을 두드리면 안 될 것 같았다.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몸 깊숙한 곳에서 서서히 올라왔다. 그래서 그녀는 숨을 죽였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문에 기대지도 않고 그저 기척이 가라앉기를 가만히 기다렸다. 문 너머에서는 숨결이 길어졌다가 점점 잦아들었고 마침내 모든 소리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민서는 그제야 가슴을 억눌렀던 긴장감을 천천히 내쉬듯 풀어냈다. 그러나 손에 든 과일 봉지는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